여러분, 한컴타자 연습의 긴글 연습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이 책 이름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보화 컴퓨터였나요? 컴퓨터 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실기시험이 한컴타자 긴글 연습에 있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몇백 타 이상을 넘는 거였는데 그때 매미꽃 필무렵을 열심히 연습해서 시험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소설이 무슨 내용인지 1도 몰라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름은 알지만 의외로 내용은 잘 모르는 책이기도 하죠. 강원도 평창군의 봉평면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더 생생하고 실감납니다. 또한 이 책은 로맨스 미스터리 추리물이기도 하죠.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소설의 주인공은 허생원. 그는 볼품없는 외모의 왼손잡이 장돌뱅이입니다. 여기서 잠깐, 장돌뱅이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상인인데 여러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라고 해서 장돌뱅이입니다. 허생원은 동료 조선달과 함께 봉평장에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 장사가 안 되나 봐요. 상인도 별로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만 접고 가려는데 봉평의 소문난 여인 충주집 여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충주집 여인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봉평장 상인들의 마음을 훔치고 허생원은 물론 어린 장돌뱅이 동희의 마음도 훔쳐간 여인이죠. 오늘도 역시 충주집을 찾아온 이들로 한창 술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봉평장 상인들 여기 다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동희까지 있네요. 허생원은 어린 장돌뱅이 동희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는데요. 어린 놈의 자식이 벌써부터 여인네 한번 꼬셔보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모습에 괜히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동희한테 장돌뱅이 망신시키지 말라며 뺨싸다구를 날립니다. 뺨싸다구 맞은 동희가 자리에서 획 일어나고 허생원도 일어나는 듯 했으나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술을 먹고 같이 놉니다. 아무리 허생원이 외모가 볼품없고 나이가 들었대도 남자긴 남자잖아요. 그도 은근히 충주집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버렸던 동희가 후다닥 다시 뛰어들어옵니다. 허생원의 나귀에게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허생원은 나귀와 반평생을 지내온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한달음에 달려가 봅니다. 알고 보니 허생원의 나귀가 암돔을 보고 발정이 나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던 거예요. 이 나귀 녀석은 허생원이 젊은 시절 노름에서 돈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도 절대 버리지 않았던 소중한 녀석이죠. 때문에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저 달래줍니다. 술판도 깨졌겠다. 오늘 장사도 공쳤겠다. 허생원은 조선달과 동희와 함께 이곳을 떠납니다. 메밀꽃이 흐드러진 산길을 걸어가는데 이날따라 달이 왜 이렇게 밝은지 허생원은 꿈 같았던 그날 일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바야흐로 그 시절은 허생원이 젊었을 때 봉평장에 왔을 때 일인데요. 물레방앗간에 한 여인이 서럽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서생원의 딸로 외모도 곱고 이곳에서 혼자 울 이유도 없는데 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허생원은 그녀를 달래주었고 왠지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둘은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원치 않는 시집을 가게 되어 그곳에서 울고 있었던 거래요.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제천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생원은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가슴속에 품고 살고 있었죠. 허생원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는 동희에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넌 임마 괜히 나처럼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살아. 특히 그 충주집 그 여자 조심하란 말이야. 아, 그래서 아까 동희한테 그렇게 호되게 성질을 낸 거였어요. 동희가 자신처럼 여인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동희는 자신은 어머니밖에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희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으며 제천에서 어머니가 홀로 자신을 낳고 키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재혼을 했지만 매일 두드려 맞고 살다가 결국 15 나이에 동희 혼자 집에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허생원이 묻습니다. 모친의 친정이 어디니? 동희가 대답합니다. 봉평이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동희는 허생원과 하룻밤을 보낸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동희는 얼른 돈을 벌어 제천에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봉평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허생원은 동희를 따라 오랜만에 제천에 가보겠다고 하죠. 그리고 나귀를 채찍질하는 동희의 손을 보게 됩니다. 허생원과 똑같이 왼손잡이인 동희의 손을 말이죠.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허생원의 로맨스 스토리와 사라진 여인의 미스터리 그리고 동희가 아들임을 추측하게 하는 추리까지. 소설의 내용은 매우 짧지만 스토리가 강렬하고 재밌어요. 무엇보다 이 소설의 묘미는 바로 묘사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허생원과 조선달, 동희가 함께 메밀밭을 걸어갈 때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메밀밭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고음감각적인 묘사가 돋보이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는 이효석 작가의 필력이 돋보이는 묘사와 인물들의 감정선들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죠. 매년 9월이 되면 봉평에는 메밀꽃이 피고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 작품을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메밀밭, 물레방앗간, 봉평장 등 허생원의 삶을 그려낸 봉평군을 돌아다니면서 이 소설의 진가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이효석 작가를 기리는 기념관도 있으니 한번 꼭 방문해보세요. 지금까지 메밀꽃 필 무렵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